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용 교수입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을 비롯해서 척추 건강 관리 전반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년 전에도 제가 연초에 여기에 출연해 가지고 홍해걸 선생님하고 대담 형식으로 여러분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호응해 주셨던 기억이 있고, 그때 했던 그 요점을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추가된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스크병하고 협착증하고는 다르다. 디스크병은 자연 치유가 잘 되고 척추관 협착증은 자연 치유가 잘 안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나를 치료해 줄 의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세부 전문 분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척추 건강과 척추병의 치료는 근본적으로는 생활 습관의 개선에서 온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각각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럼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건 뭐냐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마치 경부고속도로가 있으면 경부고속도로가 딱 8차선 도로로 쭉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뭐 산사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문제가 생겨 가지고 도로가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인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인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내용이 뭐냐면 디스크병하고 협착증의 인제 차이를 정확히 좀 아셔야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인제 지금 질문을 넣어 드리고 아니면은 제 짧은 강의 후에 그때 인제 질문을 또 다시 해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병하고 협착증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척추병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보고요. 디스크병은 수액이 탈출되는 병으로서 대개는 급성 통증입니다. 급성 통증이고 말랑말랑한 수액이 터진 거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굳이 처음부터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요법이나 아니면은 시술 등으로 치료되는 거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좀 다릅니다. 병태 생리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천천히 만성적으로 통로가 좁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좁아진 거라 이거는 만성적인 다리 저림이 인제 증상이 생기겠고요. 또 치료 또한 일반적인 보존요법이나 시술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거는 디스크병은 자연 치유가 되고 협착증은 자연 치유가 잘 안 된다 하는 얘기고요. 지금 궁금하신 점들이 많은데 척추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기가 진짜 척추 협착증인지 그거를 정확히 알아보셔야 돼요. 대개는 의사 선생님들이 척추 협착증이 아닌데도 그냥 편의상 척추 협착증이라고 그냥 얘기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척추 협착증이 정확한 진단인지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갈게요.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하행입니다. 다리가 저린 거죠. 특히 걸을 때 허리를 펴고 똑바로 걸을 수가 없는 증상이 생깁니다. 한 몇백 미터 걷다가 다시 허리를 구부리고 쉬었다 가야 되고 이런 그 간헐적인 파행이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고, 그래서 카트를 끌 때 우리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좀 지지하고 이렇게 끌어야 되는 그런 인제 쇼핑 카트 사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협착증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착증은 자연 치유가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한 번 협착증이면
영원히 협착증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그 협착증은 자연적으로 넓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협착증을 방치하는 경우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논문에는 평균 약 7년 정도의 수명에 손실이 온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 정체를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협착증입니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올해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노인성 질환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죠. 50세 이후에 호발하고 70세 이상에는 10명 중에 1 명은 협착증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협착증의 원인, 네. 원인은 뭐냐면 대개는 관절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 관절 같이 척추에도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척추 관절, 많은 척추 관절이 뒤쪽에 보면 척추 관절이 이렇게 척추가 움직이는 그 마디들이라면 관절들이 다 있거든요, 일일이. 그 관절들 때문에 우리 허리가 움직이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과하게 사용되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겼을 때 제대로 치료를 못하면 거기 그 관절이 비후가 되고 또 관절 주변에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그게 인제 안으로 자라 들어가서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그 관을 좁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척추 협착증은 일종의 관절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관절을 아껴야 되겠죠. 어쨌든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음. 생활 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이 뭐냐 하면 이런 관절염이기 때문에 염증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안 가게 생활 습관을 잘 유지를 하면 그러면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거꾸로 이런 거를 너무 척추를 과하게 사용한다든지 염증을 그때그때 제대로 다스려 주지 못하면 그러면 척추 협착증이 진행돼서 나중에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생을 하는 인제 그것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그 간단하게 써 놓은 건데 "노심초사 야간 작업을 금할 것."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아니면 밤에 잠을 안 자고 그 수면 부족이거나 이런 생활적인 문제 자체도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아니면 진단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어떤 운동을 하면 좋아질까요?" 아니면 "유튜브에 나오는 운동을 따라 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임계점을 지난 경우에는 백날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나와서 "운동으로 고칠 수 있다." 하는데 그거는 초기 협착증이나 디스크 병일 때 가능한 거고 협착증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는 절대로, 절대로 운동만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네. 운동을 오히려 한다고 해 가지고 내 몸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아껴 써야 될 대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협착증은 운동으로써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아껴 줘야 될 대상입니다. 왜? 협착증이 뭐라고 했죠? 관절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릎 관절염이 있는데 무릎을 막 쓰나요? 그렇지 않죠. 관절이 염증이 있고 통증이 있으면 아껴 주고 안정을 취하고 그다음에 유연성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식과 운동과 생활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극복하고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즘에 인제 각종 매체들이나 케이블 티비 등에서 나비 넥타이 매시고 나온 여러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5 분이면 치료 가능합니다."라고 시술을 얘기하십니다. 많은 경피적인 시술이 간단하니까 어 마 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디스크병은 자연 치유가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이런 경피적인 시술이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협착증은 협착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피적인 시술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일도 좋아지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풍선신경 성형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척추관에 이렇게 카테타를 넣어서 풍선을 확장시키면 척추관이 어느 정도 확장된다는 논리인데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심장 그 카테타 치료법, 혈관은 되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런 풍선으로 확장이 돼요. 그렇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매우 딱딱합니다. 매우 딱딱하기 때문에 풍선으로 늘어나질 않아요. 물론 풍선 신경 성형술로 어느 정도 통증이나 증상의 호전은 기대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임상 그 시험, 그래서 그 무작위 임상 시험을 하면 컨트롤 그룹과 시험 그룹을 따져 봤을 때 비교를 하면 단기간으로 6 개월 내지 1년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논문에 "풍선신경 성형술은 협착증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과학적으로 합당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임계점을 넘은 어느 정도 중증도가 넘은 그런 협착증인 경우에는 절대로 이 그 시술로서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냥 논문은 논문일 뿐이에요. 때로는 논문에 나오는 근거도 우리 그 일상생활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논문을 위한 논문, 책을 위한 책인 경우가 있는데 경피적인 시술은 협착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병, 그다음에 초기 협착증은 수술 없이도 자연 치유 내지는 시술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임계점을 지난 협착증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왜? 한 번 협착증은 영원히 협착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계점을 넘긴 경우 3기 이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진행성인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영상 검사로 확인된 불안정증이 같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적인 적응증이 되면 수술이 필요한데요. 지금 보면은 맨 왼쪽의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이 있어요. 맨 왼쪽에 있는 가운데 타원형의 그런 넓은 하얀 공간이 신경관이에요. 그러면 신경관에 하얀 거는 물입니다. 물 안에 개개의 신경들이 잘 떠 있어요. 그거는 정상 협착증 내지는 초기 협착증이죠. 그리고 두 번째 2 단계, 이거는 좁아져 있지만 그래도 개개인의 신경들은 물속에 잘 떠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2 단계까지는 부분 그 경피적인 시술이나 아니면은 보존요법으로, 아니면 침술이라든지 추나요법, 이런 한방요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단계, 완전히 신경관이 압축이 돼 가지고 개개인의 신경이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3 단계나 4 단계 자체는 아예 그 신경관 자체가 보이지를 않죠. 이런 단계에 가면 3 단계나 4 단계는 수술로써 도로 공사를 해 줘야만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죠. 네. 그래서 협착증 수술의 원칙, 감압과 안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냥 눌리는 신경을 넓게 만들어서 통로를 넓혀. 그러면은 신경이 숨을 쉬게 됩니다. 신경이 숨을 쉬면 그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고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7 년의 수명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치료하는 채소 침습 방법이 있습니다. 어 예전에는 오른쪽 사진처럼 그 넓게 절개를 하고 근육을 넓게 벌리고서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수혈을 하게 되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출혈이 생기고, 그리고 근육이 나중에 다 망가지고, 이런 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척추 수술은 하지 마라. 병신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이유가, 병은 나았는데 정상 그 조직들이 많이 파괴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인제 그 2000 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의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채소 침습 척추 수술법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근육과 정상 조직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바로 그냥 환부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채소 침습 방법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수술의 그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합병증 그 확률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은 협착증이나 아니면 관련 병들을 치료를 할 때 반드시 최소침습 척추 수술을 권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수술을 받아야 될 경우가 생겼다고 하면 내 병은 최소침습 척추 수술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요. 자, 여태까지 척추 협착증과 디스크병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디스크병은 자연 치유가 되고 협착증은 자연 치유가 안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진단을 받았을 때 "내 병이 디스크병입니까? 아니면 협착증입니까? 협착증이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의사 선생님을 선택하는 요령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 세부 전문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레지던트를 하던 90 년대 초반에만 해도 신경외과 의사가 뇌 수술도 하고 척추 수술도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혈관 터진 수술도 하고 뇌종양 수술도 하고 그러다가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고 다 하셨습니다. 그 시절은 그랬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워낙 그 척추 기술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 세분화가 돼 가지고 심지어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도 추간공 협착증 전문가, 그다음에 중심성 협착증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척추 종양 중에서도 척추 종양 전문가, 척수 종양 전문가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척추 치료를 다 모든 병을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스컴을 맹신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의라고 하는 아니면은 뭐 유명한 그 교수 아니면 뭐 무슨 뭐 교수님 뭐 하여튼 명의 리스트 이런 게 떠요. 각 그 무슨 그 뭐 신문사나 아니면 매스컴에서. 근데 거기서 나오는 명의들은 이런 거를 나누질 않습니다. 사실은 의사의 종류에는 임상가와 이론가와 행정가로 나눠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술을 잘하시는 분, 그다음에 연구를 잘하시는 분, 그다음에 행정을 잘하시는 분 이런 의사들로 나누어집니다, 실제로. 그러면 방송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명의는 이런 그 분야를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탁월한 임상가일 수도 있고 탁월한 이론가일 수도 있고 탁월한 행정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을 때 탁월한 행정가한테 수술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거기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병이 어떤 병이고 내 이 병의 세부 전문 의사는 누구인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거 확인 분리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제 말씀드리는 건데 전문 의사의 3 요소에서 임상 능력, 얼마나 많은 수술이나 시술을 해 봤느냐, 이게 뭐냐면 변수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변수라는 게 뭐냐면 수술을 할 때 시술을 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런 변수를 다 제거를 해서 A부터 Z까지 다 알고 있는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변수가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구 능력. 그래서 근거 중심 의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잘 받아야 되죠. 그래서 단순한 경험치 말고도 그런 연구를 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공감 능력, 병보다는 인간을 치료, 안심낙관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친절한 의사를 원하시죠? 내 말을 잘 들어 주고 그리고 나를 잘 다독여 주는 의사.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넘버 원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내 그 괴로움과 내 심정을 잘 이해해 주는 의사는 좋지만 실제로는 내 병을 정확히 치료해 줄 의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디스크 탈출증인 경우, 디스크 탈출증인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자연 치유가 잘 된다고 했죠. 대학병원에 올 필요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수술보다는 보존적인 요법을 우선시해야 되니까 1차 병원이나 뭐 한만병원 아니면 전문 병원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괜히 대학병원에서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1차 병원이나 전문 병원에서 치료 받으세요.
자, 두 번째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에는 좀 달라요. 뭐냐면 MRI 진단을 해서 내 병이 척추관 협착증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선 전문 병원, 협착증을 잘 치료하는 레벨이 있는 전문 병원이나 채소 침습 수술을 잘하는 교수를 찾아가 보십시오. 네. 이게 협착증의 치료 방법입니다. 물론 초기 협착증인 경우에는 수술 안 해도 돼요. 그럴 때에는 1차 병원이나 전문 병원에서 치료하셔도 됩니다. 재활의학과 의사도 좋고요. 자, 그리고 척추 변형이 있어요. 꼬부랑병이나 척추 측만증 이런 것들은 척추 변형에 해당하거든요. 척추 변형은 굉장히 개별적인 분야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대로 치료하려면 크게 째 가지고 나사못을 박아서 척추를 변형을 교정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채소 침습 치료가 발달한 현대에도 다 일일이 나사못을 다 여러 개 박고 교정을 해 줘야 돼요. 이거는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척추 변형이 있는데 내가 척추 변형이 있는데 척추 협착증을 잘 보는 의사한테 간다면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을 거죠. 예. 척추 변형은 대학병원에 척추 변형 전문 담당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척추 외상. 외상도 그냥 적당히 척추가 그냥 곱게 골절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문 병원에서 치료해도 되지만 그래서 막 골절이 심하고 신경이 다친 경우에는 외상센터 교수를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외상센터 교수. 왜냐? 그분들은 매일 외상 환자들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에 대한 변수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변수를 정확하게 교정하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척추 종양하고 전이암인 경우 척추 종양과 전이암은 일반적인 전문 병원이나 일반적인 협착증 전문 의사가 치료를 자주 안 합니다. 그럼 그 의사들이 변수를 잘 알까요? 잘 치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척추 종양이나 전이암은 이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종양이나 암은 어느 병원에 많을까요? 대학병원이 많죠. 3차 대학병원. 그러면 이런 전이암도 마찬가지예요. 3차 대학병원의 척추 종양 전문 교수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양내과나 방사선과 교수와 협력이 되는 협업이 되는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내 병이 척추암인데 괜히 전문 병원 찾아가 가지고 쓸데없이 그렇게 뭐 치료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단을 정확히 받아서 만약 척추 종양이다 하면 볼 거 없이 3차 병원 종양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감염성 질환, 감염성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감염성 질환은 항생제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감염내과가 잘 세팅이 돼 있는 대학병원이나 3차 의료기관에 가서 감염 전문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무슨 선천성 질환이나 특수 질환 역시 그런 해당 대학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듯이 세부 전문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번 시간에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의사는 세부 전문 분야에서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변수를 다 제거하고 시술을 잘하는 의사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대학병원의 뭐 주임 교수다 아니면 뭐 명의에 나온 교수다 그렇게 해서 다 찾아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의사한테 가면 물어볼 사항 내 병이 어느 세부 분야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현재 병의 중증도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수술이나 시술의 기대치는 얼마인가요를 물어보고요. 내 병이 진짜 디스크병인지 협착증인지 그거부터 정확히 판단하세요. 지금 1차 병원의 선생님들한테 가 가지고 "당신은 협착증입니다." 하면 '나는 협착증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MRI를 반드시 찍지 전에는 협착증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협착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협착증이 시술로 나섰다는 거를 믿지 마세요. 정말 협착증 환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지금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의사가 수술 얘기를 얘기한 이거는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성공률이 몇 퍼센트인가요? 변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운동을 하면 되나요? 진행된 협착증은 운동의 효과가 없습니다. 타 병원 의사가 엑스레이 보고 협착증이라는데요. 그거는 정확한 진단이 아닙니다. 타 병원에서는 이 부위가 아무 문제 없다던데요.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척추의 근본 치료는 뭐다? 생활 습관의 개선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척추를 망치는 생활 습관 말씀드릴게요. 노심초사, 야간 작업, 술, 담배, 나쁜 자세, 그리고 과도한 약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배격하셔야 돼요. 예방은 바른 생활이 중요하겠죠. 웰빙, 워라밸, 일과 휴식의 균형이 중요하고 스트레스 관리, 체중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 아까도 말씀드렸죠. 척추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아껴줘야 될 대상이죠. 과유불급입니다. 코어 운동, 유연성 운동, 유산소 운동을 골고루 하셔야 돼요. 바른 자세, 수직선 지키기와 좌우 대칭. 앞에서 볼 때는 좌우 대칭이 제일 중요하고요. 옆에서 볼 때는 귓구멍하고 그다음에 어깨하고 그리고 무릎하고 그리고 어 바깥쪽 복숭아뼈가 수직으로 떨어져야 돼요. 수직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만약에 옆으로 섰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귓구멍하고 어깨 관절하고 그리고 골반 관절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야만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개는 건방진 자세 요렇게 가슴을 내미는 건방진 자세가 바른 자세에 가깝고요. 겸손한 자세 요런 자세는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건방진 자세를 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 바른 자세가 나오죠. 그래서 귓구멍하고 어깨 관절, 그다음에 골반 관절, 무릎 그리고 바깥쪽 복숭아뼈가 수직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된 자세는 안 좋은 자세예요. 의자에 앉았을 때나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선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정확히 인식하시고 건방진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네. 척추를 위한 운동, 그래서 코어 운동, 유연성 운동, 유산소 운동 이 3박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되고요. 디스크 운동은 신준 운동이 중요하다. 협착증 운동은 굴곡 운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이거는 근본 치료는 안 돼요. 자, 우리 유튜브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특히 어떤 선생님들이 "운동으로서 다 가능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대개는 초기 협착증이나 디스크병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운동으로서 교정이 돼요. 그러니까 협착증이 진행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진행된 디스크 협착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운동을 안 놨습니다. 그러니까 닥터 쇼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협착증이나 디스크병은 운동으로 되는 거지만 또 그 협착증으로 진행되기 전에 이런 생활 습관이나 운동으로 어느 정도 예방은 되지만 진행된 다음은 어렵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립니다. 세 가지. 디스크병은 자연 치유되고 협착증은 자연 치유가 안 된다.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내가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인제 이 얘기죠. 그리고 의사 선택은 세부 전공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유명세보다는 전문성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근본 치료는 역시 생활 습관의 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영노하니 항노하니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가이드라인도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영노화나 항노화 쪽으로 우리가 모든 생활 습관을 포커스를 맞출 때 척추 질환도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느라고 정말 빠르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인제 그 궁금증을 같이 토론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럼 첫 번째 질문 중에 유키 님이 질문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목 디스크 두 마디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한 날 밤부터 약 먹고 인제 복용 중인데 머리가 신경을 누르는 신경 압박 증상 및 두통과 구토 느낌이 계속된다. 이게 나아지는 과정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 디스크로 시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 디스크로 시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일단 유키 님 목 디스크 두 마디라고 진단받았다는데 그게 과연 목 디스크인지 협착증이 변비된 요 목 디스크인지 그거를 다시 한번 알아보셔요. 만약에 협착증이 있었다면 이런 시술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근본 치료는 아니라는 거. 뭐 이미 치료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좀 경과를 좀 봐야 되겠고요. 목 디스크에다가 목에다가 시술을 하면요. 목은 중추신경 부분이기 때문에 약물이 들어가면서 중추신경이나 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두통이나 압박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특히 이런 시술은 리바운드 피노미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호전 반응이 있는데 2 주에서 6 주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44 일째면은 한 인제 2주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정도까지는 호전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요. 대개는 한 3 개월까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시술은 장점이 있어요. 대개는 큰 뭐 근본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대개 손해는 안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면 되고 특히 목 디스크의 고주파 시술은 요 앞을 찌르거든요. 저도 인제 예전에 많이 해 드렸었는데 하면은 이제 한 6 주에서 3 개월 정도 지나면 디스크가 리모델링이 되면서 인제 수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제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인데 6주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호전 반응 리바운드 피노미넌 그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쪼끔 더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경추 시술 후에는 두통과 구토 느낌이 나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3 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피 검사하고 MRI를 다시 찍어 보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좋은 어느 정도 내용의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감자칩 매니아님. 동네 정형외과에서 협착증이라고 진단받고 치료받다가 큰 병원으로 갔는데 신경외과로 가라고 하나요? 그래서 "협착증은 어느 과가 전문으로 담당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예전에 척추를 담당하는 과는 여러 과가 있습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뭐 등등 뭐 이런 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협착증을 담당하는 과는 일단 재활의학과 그다음에 마취통증과보다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협착증은 그 스펙트럼에 따라서 비수술요법이나 주사요법이나 아니면 수술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커버가 되는 과는 정형외과 아니면 신경외과 두 과입니다. 근데 어느 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제 요즘은 협착증 치료가 최소 침습 척추 치료를 하는 과는 신경외과가 쪼끔 많은 것 같아요. 고게 인제 어느 정도 대답이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다시 한번 내 병이 협착증이 맞는지 그거를 정확히 진단을 확인하세요. MRI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홍혜경 씨. "저는 협착증도 있고 디스크도 있다고 해요. 증상은 왼쪽 엉덩이 다리 저림이 있어요." 맞습니다. 협착증도 있고 디스크병도 있어요.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3 개월 이내인지 6 개월 이내인지 1 년이 넘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방사통이 있다 하더라도 3 개월 이내의 방사통은 어쨌든 비수술요법 그다음에 보존요법 또 뭐 한방 치료 다 가능해요. 그렇게 노력해 보실 걸 권유드리고요. 3 개월이 넘었으면 MRI를 정확히 확인해서 전문 병원이나 아니면 대학병원 가 보세요. 그래서 시술을 할지 수술을 할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드시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둘 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네. 그다음 랄라 제이 님. 협착증이라고 하고 다리는 저리지 않은데 주사를 맞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시큰하긴 한데 또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MRI 찍고 다른 치료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만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주사 치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디스크 병인 경우에는 주사 치료가 치료적인 효과가 있어요. 왜? 자연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협착증인 경우에는 주사는 임시 변통입니다. 임시 변통입니다. 치료 효과가 없어요.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MRI 찍으시고 내가 협착증인지 디스크병인지 그다음에 협착증이라면 몇 기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할지 아니면 시술을 할지 수술을 할지를 결정을 하세요.
근데 협착증 쪽이면 저는 시술이나 주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보존요법이나 운동 그래도 안 되면 수술 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MRI 찍고 꼭 확인하십시오. 네. 자 유키 님 어 약 복용을 할 때는 머리 아픈 강도가 낮고 어 어지러움이 심해서 복용을 안 하다가 먹기 싫으면 지금 7번째 먹어도 아직 두통이 심하다. 그렇게 됐어요. 어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두통이 있는 경우 경추에서 연관된 두통일 수도 있지만 뇌하고 관련된 두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키 님 아까 그 시술하셨다던 그분 아닌가요? 네 맞죠? 어 두통이 있는 경우는 시술하다가 그 신경막이 쪼끔 손상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경추 시술하다가 한 10분 중에 1-2 명은 반드시 두통이 생기고 어지럽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경추 시술 안 합니다. 경추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시술한다고 해서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제 일단 하셨으니까 음 그래서 한 3 개월 때까지 시술 후 3 개월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그래도 계속되면은 다시 한번 검사하세요. MRI 새로 찍고 어 그렇게 검진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를 찾아오셔도 됩니다. 네. 제가 뭐 수술을 해 드린다거나 시술을 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설명은 해 드릴게요. 뭐 그렇게 막 친절하게 설명은 안 해 드리지만 그래도 정확하게는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숙자 씨 협착증이 있어서 고생을 하는데 네 59 세시면은 아직은 협착증 치료는 젊은 축에 속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 개선만으로도 좋아질 찬스가 있어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추 협착증은요 관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절을 혹사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무릎 관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무릎 관절염이 있는데 오래 걷거나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척추 관절도 오래 걷거나 하지 마시고 운동을 해서 코어 운동을 하세요, 코어 운동. 그래서 허리 근육 운동을 하되 철저하게 휴식과 운동의 밸런스를 정확히 맞춰야 돼요. 내가 허리 근육을 너무 강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가지고 극복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아껴 줘야 돼요. 그래서 운동과 휴식의 그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웰빙으로 사세요. 아까도 말했죠. 항노화, 항영노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관절이 젊어지는 쪽으로 추구를 하셔야만 협착증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좋은 운동은 코어 운동. 여러분들 그 플랭크 운동 아시죠? 플랭크 운동. 이게 버티는 운동 그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물에서 하는 운동. 그래서 중력을 쪼금 경감시키면서 하는 운동, 플랭크 운동 그다음에 뭐 런지라든지 뭐 이런 그 코어 운동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유산소 운동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걷는 게 즐겁다고 해서 너무 오래 걸으면 만보 걷기 절대 안 좋습니다. 한 5,000보 정도 한 30분 정도만 해 주시고요. 코어 운동과 유산소 운동 그리고 휴식을 잘 밸런스를 맞춰 주면 좋아지실 겁니다. 네. 다음 제가 또 어떤 분 김철희 씨. 협착증으로 걸을 때마다 다리가 아파서 거꾸리 이용하고 있는데 오르고 내릴 때 하면 아픈데 괜찮을까요? 거꾸리가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협착증 운동 중에서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예요. 왜? 거꾸리를 하면 척추 관절이 늘어나거든요. 척추 관절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면은 척추관도 늘어나고 관절도 조금 호전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인제 그 운동 전후에 인제 관절이 변화가 생기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그다음에 혈압이 쏠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적당한 그 각도 그리고 적당한 시기를 잘 세팅만 하면 협착증의 거꾸리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세팅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아프시면 반드시 MRI 검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협착증이 몇 기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 님.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질환을 겪으시는데 젊었을 때부터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운동으로 코어 기능 키워야 당연하죠. 코어 기능 키우고 그리고 피하 지방을 줄이면 됩니다. MRI 찍어 보면은 어떤 분은 코어 근육이 그냥 실 같아요. 종이장 같아요. 그리고선 그 피하 지방만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은 척추가 불안정증이 쉽게 생기고 나이 먹어서 꼬부랑병이 생기고 협착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겉으로는 모르죠. 겉으로는 모르지만 이제 정밀 검사를 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방으로서 코어 근육을 충분히 키우고 그러면 운동한 사람들은 다 잘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게 인제 한도를 넘어가면 인제 과유불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 척추 보면요. 20 대도 80대 노인 같아요. 너무나 많이 혹사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사가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됩니다. 코어 근육 운동하고 그다음에 유연성 운동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했으면 충분히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휴식과 그다음에 명상과 충분한 수면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건강은요. 그냥 극복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항노화고 그게 역노화인 거예요. 물론 먹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환경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웰빙으로 살아야만 척추 질환도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으로 코어 근육을 키우는 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죠.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40분 정도 지났네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0여 분 지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대한 많이 대답을 해 드리고 노력하고요. 정말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그냥 얘기만 해도 되니까요. 제가 인제 가이드를 드릴게요. 구로마요 님 어 "100 미터도 못 가서 오고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움직여야 할 정도로 증상이 안 좋다." 그래서 도수요법 받아보고 있고요. 네. 하고 있는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소염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는 협착증을 뭐 근본 치료는 안 되지만 협착증을 치료하고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 보존요법에 가장 중요한 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약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22 세라고 하시네요. 그건 아마 제가 봐서는 디스크병인 것 같아요. 디스크병이 생기신 것 같고요. MRI를 반드시 찍어 봐 가지고 그래서 약은 1차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소염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2 주에서 뭐 한 달 정도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전문 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찾아 가지고 MRI 확인해서 현재 상태를 반드시 알아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MRI상으로 협착증 진단받고 고관절 통증이 있고요. 어 오후에는 바른 자세 예.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망설여집니다. 70세 진단 3년 됐고요. 신경 차단술 효과는 이제 없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MRI상으로 협착 진단을 받았는데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1 기와 2 기와 3 기, 4 기. 자 1 기하고 2기 사이에는 이게 슬라이드를 다시 보여줄 수가 없죠. 1 기하고 2기 사이에는 반드시 비수술요법으로 치료될 찬스가 있어요. 그렇지만 3 기 특히 4 기가 되면은요 포기하세요. 그냥 수술하셔야 됩니다. 네. 수술하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뭐지? 그 질문 중에 의미 없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수술해도 되나요?" 의사가 수술 얘기를 꺼낼 때는 지금 수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자신 님 "MRI 찍었는데요. 수술해야 된다 해서 수술은 못 하고 퇴원했다." 야. 초기 협착증. 자 말씀드렸죠. 디스크병인 경우와 협착증인 경우 지금 너무너무 아프다 해도 디스크인 경우에는 수술 안 해도 돼요, 대개의 경우. 물론 디스크도 만성 디스크는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디스크는 디폴트 원칙이 비수술이에요. 협착증은 디폴트 원칙이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내가 디스크병 범주라면은 좀 더 버텨 보세요. 네. 좀 더 버텨 보시고
협착증인데 초기 협착증이냐 말기 협착증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말기 협착증은 어차피 수술해야 될 병이니까 어느 의사를 고를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 쪼끔 그러니까 세부 전문 분야, 협착증이 세부 전문 분야인 의사를 찾아가서 MRI를 보여주세요. 그래 가지고 한 3명 정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네, 김민 님. "왜 운동은 근육이 찢어지고 붙으면서 되는 거라고 하는데 협착증 같은 질환인데 그 정도 강도로 해야 하나요?" 네. 그 협착증이 만약에 있으시면은 운동을 많이 하지 마세요. 운동은 예방적인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착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운동을 하다 보면 척추 관절은 맛이 갑니다. 그러면 수술을 재촉하는 결과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전혀 효과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척추 협착증인 경우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그 질문들을 보니까 중요한 거는 협착증이고 디스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기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디스크병인지 초기 협착증인지 중기 협착증인지 말기 협착증인 거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부터 분리를 잘 해야 되고 내 병이 협착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디스크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염증성 질환일 수도 있고 종양일 수도 있고 변형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세부 전문가를 찾아가요. 그게 좋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인제 내가 인제 어느 병원에 유명하신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가 가지고 이제 "이러이러한 병입니다." 하면 물어보세요. 제 병이 협착증 쪽인지 아니면은 변형 쪽인지 아니면 염증성 질환인지 그런 거를 세부 그 전문 분야를 나눠 달라고 좀 해 주세요. 물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집에 왔을 때 다시 한번 검색을 하거나 조회를 해야 될 때 내 병의 세부 전문가가 누군지 그거를 꼭 확인하세요. 제가 오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매체를 보면은 천편일률적이에요. 척추에 대한 거는 "운동 열심히 해라." 그리고 "함부로 수술하지 마라." 그리고 뭐 "잘 아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시술하면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척추병 중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뭐 10%도 안 된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수술해야 될 병도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나이가 지금 초고령 사회가 됐기 때문에 예전하고 달라요. 80 대, 90대 인제 100 세도 수술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술해서 7 년을 더 갖는다면 얼마나 좋은 거고 삶의 질이 좋아지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후회하시기도 해요. '아 내가 진작에 50-60 대 수술했었으면 그 시절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 병을 정확히 치료해 줄 내 병을 정확히 수술해 줄 그런 의사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술이 척추 질환의 금기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인제 한 5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어느 정도 쪼끔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학생들한테도 그렇고요. 환자분들한테도 강의 드릴 때 정말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그냥 판에 박힌 내용 얘기하는 거. 그거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것보다도 현실적인 내용,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5년 전에는 "디스크병과 협착증을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내용이 아마 지금 몇백만 뷰 지금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모르건대 하여튼 비욘디의 그 탑 10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회수로 따지면. 척추로 따지면 아마 거의 최고의 조회수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인제 디스크병하고 협착증하고 분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요번에 인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협착증도 내부 그 기수를 구분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내 병이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염증성 질환인지 변형인지 그다음에 종양인지 이런 거를 다 따져서 세부 전문가를 찾아서
내 마지막 최후의 치료는 세부 전문가한테 받으시기를 권유드리는 그런 게 오늘의 요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제 강의 두서없이 진행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를 따로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친절하게는 말씀을 못 드려도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디스크병과 협착증에 대한 그리고 척추 질환 전반에 대한 개념을 전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중에 외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